안녕하세요. 비밀정원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의 들려드릴 사연은 아들과의 인연을 끊으라는 예비사도, 이 결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결혼의 갈림길에 서 있고, 저도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저의 첫 번째 결혼은 아주 지옥 같았어요. 20년 동안 4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시어머니께 모진 소리를 들어가야 했죠. 구박도 아주 많이 당했어요. 아들 못 낳는 년이라고 매일매일 구박 들으면서도 남편이 있어서 잘 참아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지 남편이 외도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 마흔이 다 된 나이에 빈손으로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었었고 한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척 방황했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아온 저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마트 일부터 바로 시작을 했죠. 바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고 싶진 않았어요. 정말 잘 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전 돌아갈 친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월세방을 얻게 되고 저의 삶도 조금은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등산 동호회에서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도 저처럼 이혼의 경험이 있는 남자였지요. 저희 둘은 같은 처지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금방 굳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중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사춘기 아들과 갑자기 엄마가 된 제가 함께하는 건 정말 어려웠죠. 혁준이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저는 엄마 역할을 해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조차 몰랐답니다. 혁준이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보는 듯이 했어요. 상처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었죠. 남편이 혁준이를 때리려 할 때마다 저는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내 뒤통수에 남편의 매가 떨어져도 혁준이만은 감싸고 돌았습니다. 혁준이의 편에 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혁준이를 감싸고 돌았지요. 하지만 혁준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혁준이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띠링띠링. 혁준이 어머님이시죠? 혁준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바로 학교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자 친구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거였어요. 학교로 달려간 저에게 상대 부모가 엄청 비아냥거렸어요. 아휴, 애미 없이 크면 이렇다니까. 돈이나 내나요? 치료비. 치료비요? 지금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우리 애가 왜 때렸는지 그 이유부터 바로 들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 엄마예요. 혁준이 엄마 없지 않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혁준이를 무섭게 훈육했고 때렸어요.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기로 결심했답니다. 아주 묘한 모성애가 피어오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혁준이가 처음으로 제 옷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아줌마. 아줌마는 나 절대로 안 버릴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살림이 아주 번듯하지는 못해도 남편과 저 그리고 혁준이는 이렇게 세 사람만으로도 정말 온전히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아, 가정의 안락함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남편은 노가다를 하고 저는 식당과 마트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외식 고기만으로도 셋은 무척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혁준이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착한 아이였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남편이나 저나 힘든 것도 있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혁준이라는 존재 덕분이죠. 혁준이는 이렇게 저의 정말 친아들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행복은 사치였을까요? 남편이 일을 하다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어, 수중에는 남편의 사고 보상금과 자그마한 전셋집, 그리고 혁준이 이렇게만 남겨졌어요. 혁준이는 본인이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제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장학금을 받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는 혁준이를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희 부자 사이는 더 끈끈해졌고, 그리고 혁준이랑 저는 더 열심히 살아냈답니다. 의사가 되었어요. 혁준이는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여자친구 연주라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는 매우 잘 사는 집 딸 같아 보였지요. 연주의 아버지는 병원장이라는 말을 전하더군요. 아주 삐까뻔쩍한 보석에 좋아 보이는 가방까지 정말 화려한 아이 같아 보였어요. 연주는 상냥하면서도 매우 우위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거는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지요. 연주의 부친이 말하기를 저희는 최서방을 대릴 사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딸이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는 꼴을 못 봅니다. 혁준이랑 인연을 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들 앞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키워주신 사례는 하겠습니다. 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혁준이도 이 사실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듣는 눈치였어요. 연주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옆에서 살포시 미소 짓고 있더군요. 혁준이는 매우 당황했지요. 하지만 침착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의사로 힘들게 만들어주신 건 저희 어머님이세요. 비록 친어머님은 아니시지만 친어머님 못지않게 사랑 주시면서 헌신해 주시면서 키워주셨어요. 저도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고 연주의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혁준이를 위한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네도 뭔가 자네를 위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자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다리가 다 풀리더군요. 혁준이도 연주를 아주 많이 좋아해요. 본인은 이런 결혼을 할 수 없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병원을 내준다고 하면 혁준이도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제가 혁준이를 놓아주는 게 맞을까요? 제가 마치 짐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혁준이가 외롭지 않게 엄마로서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양면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어떤 게 아들을 위한 길일까요? 이 결혼을 제가 막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통 낳은 정이랑 기른 정을 고르라면 보통 대부분의 엄마들이 기른 정을 많이 고르시잖아요. 그만큼 한 아이를 기른다는 게 정말 많은 인내와 사랑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혁준 씨가 친아들의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등과 교환하듯이 결혼시키는 거는 안 하고 싶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는 반드시 탈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이로 키우는 건 좋지만 반드시 인성이 먼저인 아이로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혁준 씨도 병원을 개원하고 또 좋은 집에 당장 살면 좀 더 편하고 좋긴 하겠죠. 하지만
어머님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옆을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 또 좋은 여성, 또 마음이 고운 여자분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배 아파서 낳아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부모는 친부모여도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자식처럼 멋지게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혁준 씨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 멋진 선택을 혁준 씨가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많은 분들도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조만간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